가진 돈은 1억 뿐이지만 이제는 전세 말고 내 집에 살고 싶습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저는 오히려 그 돈으로 적금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때라도 살 걸 후회가 되네요. 2021년 몇 억씩 오른 집을 가진 사람들과 안전하게 돈을 지켰을 뿐인 우리 부부. 벼락 거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제가 집이 없으니 하락론자 영상만 눈에 띄더라고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말들을 위안 삼으며 우리는 가장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2년이 흘러 어느새 2024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집 주변부터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좋다고 말하는 아파트와 제가 좋다고 말하는 아파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래 가치를 우선으로 봅니다.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해요. 하지만 배우자는 현재 가치를 우선으로 봅니다. 아이와 쭉 살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해요. 이럴 바에는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공공분양을 들어갈까 생각해봤어요. 저희 부부가 유일하게 의견이 겹치는 건 무조건 싸게 사는 것, 이거 하나거든요. 회사 월급만으로 내 집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회사 월급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는 거 불가능할까요? 보통 주변 사람들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면서 집 샀던 사람들과 달리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 자기 집 갖고 시작하지 못한 게 이렇게나 격차를 벌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세 가족, 내 집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 내 집 마련해도 해도 될까요? 구해줘 월부, 도와주세요. 지금 실거주하면서 투자 가치도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해도 괜찮은 시기, 그리고 가격일까요? 아니면 좀 더 공공분양을 기다려야 할까요? 서로 원하는 아파트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미래가치, 인프라, 준신축,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좀 연식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배우자는 현재 가치, 그리고 주변 환경, 구축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 아빠님의 지금 가계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부동산 주식 자산 합계가 8,400만 원 정도 지금 있고요. 전세를 지금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현금이 한 5,500,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억 3천, 1억 한 4천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현재 620만 원 정도 지금 소득이 있고, 지금 전세 대출이자 한 14만 원 정도, 그리고 고정지출, 변동지출 합치면 한 280만 원 정도 지금 총 쓰고 계시고요. 저축은 한 22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뜰하죠. 이 정도면 아이 한 명 키우면서 알뜰하게 지금 거지.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대전에 살고 있으세요. 대전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유디님께서 또 대전으로 가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네.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중심부에 있고요. 딱 가운데네요. 맞아요. 5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구와 동구가 구도심이에요. 동구에 대전역이 있습니다. 서구가 대전의 중심이에요. 둔산동이라고 있어요. 둔산동이 지도만 봐도 반듯반듯하죠. 그렇죠. 90년대에 들어온 택지예요. 택지가 뭐냐면 신도시처럼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9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아요. 그래요, 보아요. 네. 네. 90년대 사람들이 대전의 중심에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정부청사, 시청, 굵직굵직한 공공기관이 같이 들어옵니다. 누구나 여기 살고 싶어 하겠죠. 이런 좋은 기관에 근무하시는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 다 이런 아파트에 살겠죠. 그러면 여기에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학군이 생겨요. 대전이 지방도시에서 유일하게 직장, 학군, 환경, 교통이 모두 갖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전은 몰라도 프로브 아파트가 이제 92년식 아파트인데 전용 84, 30평대 기준으로 가격이 10억 정도 합니다. 좀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유성구가 있어요. 유성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랜드마크가 카이스트. 또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요. 한국정자통신연구원, LG 생활공간. 연봉이 1억이 넘으세요. 1억이 연봉이. 넘죠. 네. 그런 분들이 어디 살겠나요? 주변에 살아요. 그렇죠. 네, 주변 아파트들 뭐 이런데 지도만 보면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네. 여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둔산동은. 그렇지. 딱 보기에도 좋고 좋으니까. 뭐 상권도 좋고. 근데 여기는 산지에 외봉산 바로 뒤에 있고 여기 별거 없어요. 근데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SK뷰. 네, 지방의 특징은 교통이나 뭐 상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 스마트 시티는 좋아요. 여기는 좋죠. 저기 옆에 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기에 제가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 야구 선수분들이 굉장히 야구 선수들이 고연봉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들이. 저기 많이 살아요? 저기 많이 산대. 음. 신세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 투자해놓은 게 있어서 그 주말에 계약서 쓰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는데 와 여기 갔다가 계약서 쓰고 대전 한밭수목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올라오면서 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어갖고 구경이나 할 겸 해가지고 갔다 나 커피 못 사고 그냥 나왔잖아. 사람 많아서? 충청도 분들은 다 저기 가 있나봐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주말에. 대전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천 위쪽 부분은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인 거고 이 아래쪽 둔산동이나 월평동은 기존의 좀 중산층 이상 분들이 거주하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구와 유성구를 이제 대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도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중구가 구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위치는 중구가 대전의 가운데 있어요. 이 아파트들을 보면은 중촌 SK뷰 아파트 25년 3월 예정. 야, 저 벌써 저렇게 됐네요. 대전 하늘채 스카이 24년 7월 예정. 또 옆에 25년 4월 연달아 예정. 다 들어오네요. 또 24년 같은 하늘채라. 11월 예정. 해링턴 플레이스 25년 4월 예정.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긴 구도심이지만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2년 뒤에는 어떻게 될 예정이냐? 최근에 들어온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뒤는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신축 아파트로 뒤덮인다는 겁니다. 저게 모이면 무섭지. 지금과 2년 뒤는 완전 다른 곳이 될 거다. 미래가 좀 좋아질 곳들 좀 위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좀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전을 좀 가봤어요,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존 아파트, 기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앞으로 신축 공급이 많거든요.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권유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8살이고요. 공무원 부부거든요.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돌 안 된 아이가 하나 있는 제가 전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하시느라 좀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네. 많이 적응이 돼서 행복합니다. 네. 분양을 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기우셨어요? 분양이 사실상 정확한 날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당첨 확률도 높은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집을 매수해서 하는 게 조금 네. 더 네네, 좋아요. 근데 혹시 아이가 어리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 가격대 상단을 얼마 정도 보고 계셨어요? 6억이요. 6억대요. 네. 혹시 내 집 마련으로 봐둔 단지나 지역이 있을까요? 유성구랑 서구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저랑 아내가 본 데가 좀 많이 달라서 네네. 유성구 반석동에 4억에서 5억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30평대고요. 관저동에 6억 안 되는 쪽으로 30평대를 보고 있고요. 유성구에 도안신도시라고 있는데 여기는 거기서도 6억 안쪽으로 30평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본 이유도 전 알겠어요. 아파트도 새 거고 겉으로 보기에도 좋고 이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성구에 그 연구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어운동 쪽이 좀 생각이 나는데. 뭐 그쪽이에요. 맞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6억이라는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새 거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 새 거 혹은 조금 됐지만 그래도 새 거인 거. 네, 맞죠? 네. 그런 거 보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데가 대전 사람들은 외곽이라 생각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좀 안쪽을 보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근데 거기는 6억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훌쩍 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3, 4천 정도 더 비싸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더 좋은 거. 특히 왜냐면 원래는 3, 4천 차이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래는 막 1억씩 차이 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전이 지금 하락장에 한창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는 아파트 값이 비싸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1억을 더 줘야지 2단지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아파트들 어디 가거나 뭐 분칠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지금은 3, 4천 차이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저희 채널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딱 박아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내 집 마련할 때 항상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세 개만 이렇게 탁 해놓고 그것만 오매불망 보고 있다가, 근데 그마저도 엄청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건데, 그죠? 맞습니다. 해놓고 나면 그냥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공부한답시고 막 공부하다가, 아유, 내가 그때 그냥 조금 더 주고 이거 살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단지를 너무 특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 네. 그리고 부동산 가보셨어요? 네, 많이 가봤습니다. 사람 많나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2년, 3년 전부터 관심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부동산 가보셨어요? 한참 올라갈 때. 그때는 안 가봤어요. 그때는 안 가보셨어요? 네. 그럼 한참 올라갈 때 부동산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겠군요. 네. 네, 그 신발을 못 찾을 정도예요. 아, 집 보고 나올 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집을 보고 있어서 내 신발을 막 사람들이 발로 차가지고 신발 찾기가 힘들 지경이라니까요. 그때가 가봐야 지금이 참 집 사기 좋은 시기였구나를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은 시기니까, 아파트 단지 얘기하신 데가 제가 괜찮으면은 모르겠는데 다 대전 외곽이에요. 도안도 6억 안쪽이면은 뭐 그 아래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 3개, 4개 단지 쭈르륵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거기랑 반석동도 이 세종 가는 길 거의 대전 끄트머리고. 네, 맞아요. 예, 굳이 왜 그렇게 천장을 쳐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너무 정하지 마세요. 다만 집을 사실 때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게 고민이 되신다면, 네. 아까 유디님이 얘기해 준 부분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켜보다가 바닥 잡는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되고요. 그건 못해요. 그건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가격대면은 우리 살 수 있고 충분히 부담이 되니까 그냥 살까? 하고 사시면 좋고,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면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오르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라도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뭐 연구원분들 사시는데 그 위쪽 상급지 이런 데 말고라도, 아까 유디님이 지역 분석에서 얘기해준 그 구도심 쪽에 재개발되는 데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사실 환경이 막 네. 전신주 막 있고 그러니까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지가 하나 들어올 때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가 대규모로 되면서 단지가 여러 개가 묶여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흔히 말하는 천지개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가 또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면 위치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기피하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새 아파트 막 5천, 6천 세대로 싹 다 갈려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겨요, 주변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참 살기 좋다, 이렇게 말해요. 서울의 마포구 들어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마포 쪽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방문은 해봤는데 그런 지나가는 정도. 그런 건 아니었죠. 서울 마포가 딱 그런 거였거든요. 위치는 참 좋은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서울보다 훨씬 외곽에 있던 일산 이런 데보다도 집값이 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마용성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서울에 이제 2등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골고루 모든 아파트를 찾아보고 가보고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서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될까요? 정리가 됐나요? 예, 사실 그 말씀하신 그 구도심 쪽을 네. 입장을 한 3-4번 갔던 곳이거든요. 아, 네네. 거기도 사실 리스트에 처음에는 있었는데 네.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조금 걸려서 네. 나중에 제외를 시킨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6억대인 새 아파트들이 네. 있는 곳, 대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원래부터 그런 쪽을 찾아보셔도 괜찮죠. 갑천 이쪽 이런데. 거긴 좋아하잖아요. 그쵸. 거긴 마음에 드시잖아요. 뭐 비쌀 거라 생각을 아예 제끼셨지만. 본 적도 없는 그죠? 곳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선택지의 차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육아 아빠님 요즘에 제일 쇼핑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육아 하시니까? 아이 관련 용품 많이 사요. 아이 관련 용품 어떤 거 사십니까? 기저귀요. 기저귀죠. 네. 기저귀 그냥 사요? 아니요, 최대한 싼 거 많이 찾아보고 그거 다 찾아보죠. 그런 편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왜 안 찾아봐요? 아파트가 제일 비싼 건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더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집을 보다가도 저층이 아무래도 좀 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는 저층이어도 좀 상관이 없는 편이라서 매수 직전까지 갔던 게 있었는데 주변에서 저층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은 안 샀거든요. 저층도 혹시 크게 상관이 없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인이 저층을 살지 말지 망설이고 있죠. 저층은 조금 주변 의견 듣고는 안 하면 좋겠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그 저층을 사서 팔려고 내놓았을 때 그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역지사지인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철저하게 사람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요. 이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일 현실에서 괴리를 갖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좋아하면서 그걸 상대방이 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좁혀지는, 그러니까 결단을 못 내리고 못 좁히는 거예요, 그걸. 네. 내가 이 집을 사서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면 과연 이걸 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망설일까를 고려하시면 좀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정을 하기에 지금 너무 유리한 상황인 거죠. 왜? 물건은 쌓여 있고 가격은 떨어졌고 굳이 저층 말고 중간 이상층 로얄층들도 가면은 볼 수 있는 집들이 세고 셌잖아요. 아, 그러니까 됐을까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거 선택사항일 수 있어요. 추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어떤 한 단지를, 괜찮은 단지를 매수를 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평생을 사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럼 그 다음 플랜은 상급지로 좀 더 좋은 데로, 아니면 좀 더 연식이 좋은 데로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자산을 좀 불리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2주택 전략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들어요. 아, 네네. 어떤 의미냐?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익이 났어요. 매도를 하고 적당한 실거주를 한 채를 사시고요. 적당한 실거주라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프라 환경이 좋은 뭐 둔산동이 될 수도 있고요. 노은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구축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좀 저렴하죠. 네. 하지만 학군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실거주하기에는 괜찮습니다. 특히나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적당한 실거주로 돈을 좀 묶어놓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다른 추가로 한 채를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두 채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주택 같은 경우는 같은 그 대전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더 수요가 좀 더 탄탄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 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제가 2016년도에 실거주를 이제 갈아타기를 할 시점에 봉선동으로 들어갈까 했었어요. 그 봉선동 막 알아봤는데 거기가 그때 30평대가 한 4억이었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기존에 있는 집에 거주를 하면서 오히려 여윳동이랑 그리고 제가 저축한 그 돈을 모아서 별도로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봉선동이 4억이었던 게 지금 한 7억 2천 정도 하거든요. 3억 정도 올랐죠. 괜찮죠. 3억 정도 올랐다는 것도 모은다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샀으면 그때도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4억이었거든요. 분당 미금역에 있는 아파트도. 근데 걔는 지금 10억이 넘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 하나로 인해서 차익이 달라지고 자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 지역을 더 알아야 되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다 광주에 살 거잖아요. 보면은 집값이 비싸지가 않으니까 삶이 여유로워져요.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언제 현타가 오냐면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서울 쪽, 수도권 쪽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거주할 집을 이제 알아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집을 알아볼 때 아, 서울이 집값이 이렇게 비싸구나. 정말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 아이 뭐 방 하나 얻어주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집을 알아보게 되면서 정말 되게 많은 현타를 그렇지. 느끼게 돼요. 무너져 내린다라고 얘기를 것 많이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1살도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